지난 시간에 현명한 선택을 돕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가 자기 이해, 두 번째가 갈등 해결, 그리고 세 번째가 삶의 방향 설계였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명확해지면 비로소 우리는 나다운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명한 선택, 선택의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나를 알고 또 내 안에 내재된 갈등을 해결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나다운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선택의 힘을 키워줄 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각각의 욕구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5개의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먹고 자는 것, 이런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을 다루는 기본 욕구입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먹고 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생존 욕구를 첫 번째로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 욕구입니다. 안전 욕구는 살고 있는 터전이 안전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요인에 대한 건데요. 경제적 요인도 있고 가정의 불화, 또 범죄 환경, 또 나의 건강의 문제 이런 것들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입니다. 이 단계에서 또 흔들리면 사람은 평상심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걷기 위해서는 바닥이 평평한 것은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지진이 난 상황에서 잘 걷지 못한다고 야단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또 내 몸이 아프면 다른 여력을 가질 여유가 없고 어렸을 때 집안의 불화가 심하면 정서적 안정감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안전 욕구는 신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 건강, 사회, 정치, 경제 이 모든 요인들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3단계는 사랑과 소속의 욕구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고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어릴 적 우리를 키워주신 주 양육자와의 애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6개월까지의 따뜻한 보살핌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혼자서 목숨을 부지하기 힘든 그 시기에 주 양육자와 원활한 소통은 생애 전반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만들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듯 사랑받고 관심받고 또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하는 욕구가 채워져야 다음 단계의 욕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세상과 나를 이어주는 동아줄이 끊긴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이 넓은 우주에 나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느낌, 그런 느낌 속에서 어떻게 자신이 가치 있다고 느끼며 또 그 와중에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내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번째는 존중의 욕구입니다. 내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내 스스로 나를 존중하지 못하면 타인에게 나를 인정받고 싶어서 그 욕구가 왜곡되기도 합니다.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합니다. 내가 무가치하다 또는 세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에 빠져서 미래를 꿈꾸거나 아름다운 내일을 그리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득 든 생각인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상대를 존중하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해 주는 건 아닐까? 또 그것만큼 강력한 치유와 선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마음에 들게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런 존중의 측면에서는 폭력에 가깝습니다.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꼭 지켜야 하는 최우선의 덕목이 존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욕구로 돌아가면 우리는 존중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깊게 들여다볼
마음의 여유를 갖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간의 가장 최상위 욕구라고 할 수 있는 자아실현 욕구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나의 가치를 깨닫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스스로 알고 또 그것을 이루는, 대화시키는 세상, 그것만큼 멋진 욕구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최상위 욕구인 자아실현 욕구가 자연스럽게 발현되기 위해서는 세상이 안전하다 느끼고 또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고 사랑받고 주변이 나를 존중해주는 그런 환경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부모의 책임뿐만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집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나를 둘러싼 공동체가 나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주고 내가 무언가 한다고 말했을 때 일단 지지해주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인간은 더없이 자유롭고 편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을 겁니다. 인간의 욕구를 설명하다 보니 어떤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인지 또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금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타인의 욕구를 인정하고 그것을 따뜻하게 들여다봐 줄 수 있는 그런 배려와 생각의 지형을 넓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우리 강의의 목표를 한번 다시 상기해 볼까요? 채널의 목표이기도 한 이 강의의 목표는 나다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키우는 데 있습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그 선택 앞에서 당당하고 나다운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삶은 굉장히 명료하고 힘있게 흘러갈 겁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을 중심으로 인간의 욕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방법론이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중요한 연구 몇 개를 간추려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ology에 실린 논문부터 보시겠습니다. 제목은 매슬로우와 동기부여 하이어라키입니다. 욕구 5단계의 정도를 측정하는 정량화된 측정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 측정법은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매슬로우가 예측한 대로 하위 욕구의 만족도, 즉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이런 하위 욕구의 만족도가 상위 욕구의 충족과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즉 하위 욕구가 충족되어야 상위 욕구 충족도가 높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도 챙길 수 있고 또 내 존재가 어느 정도 인정받고 또 스스로 쓸만하다, 나 괜찮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자아실현 욕구가 발현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욕구 분석을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어떤 욕구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나는 꿈을 꾸지 못하는 걸까? 나는 왜 자아실현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걸까? 그런 의문을 들었던 것에 대한 또 답을 드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구를 이해하는 것은 나를 이해하는 깊이 있는 해설서가 되어줄 겁니다. 미국 명문대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면 인간의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이해하고 이 욕구를 뛰어넘는 학생에게 큰 가산점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능 시험 같은 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도 떨어지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태어난 국가가 난민 국가라든가 문맹의 혜택을 많이 받지 못한 지역에서 성장한 친구들이 수능 점수는 비록 70점, 80점이어도 명문대에 합격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가 불안한 환경 속에서 이 친구들이 자기의 자아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그 의지력과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단계를 뛰어넘는 그들의 뛰어남을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저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를 뛰어넘어서
자아 실현을 해내는 것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욕구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사랑과 소속의 욕구를 충분하게 느끼게 해주고 또 존중을 해주어야 그 다음에 꿈을 꿀까 말까 합니다. 현대사회는 개인이 안정감을 갖기에 너무 많은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아무리 감싸고 사랑을 해주어도 외부에서 받는 상처가 너무 큽니다. 그럼에도 충분히 가정에서 사랑하고 존중해주면 다른 사람보다는 훨씬 더 자기의 꿈을 꾸는데 포커스를 맞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나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식하고 나를 채찍질하기 전에 내가 어떤 단계의 욕구에서 갈등을 겪고 있는지 또 그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해보고 스스로 인정하고 또 해결하는 시간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걸 하기 전에 현재의 결과치나 성과만을 보면서 왜 나는 잘하는 게 없지? 왜 나는 하고 싶은 게 없지? 이렇게 섣불리 자신을 평가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내가 해줘야 할 역할을 충분히 해주면서 자녀가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들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비로소 너는 꿈이 뭐냐라고 물으셔야 합니다. 내가 슈퍼맨이 아니었던 것처럼 평범한 인간임을 서로 깨닫는 일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의 가치관이나 환경, 성향에 따라 욕구의 순서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매슬로우가 제시하는 이 5가지 단계를 거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 드릴 연구는요.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라는 저널에 실린 논문으로 매슬로우의 욕구 하이라키와 성격이라는 논문입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가 성격 특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불안과 스트레스 같은 성격 차원의 요소가 자존감이나 자아실현 같은 더 높은 수준의 욕구를 충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즉, 불안과 스트레스에 노출된 환경에서는 자기 발전을 생각할 여유가 잘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불안과 스트레스가 발생해서 욕구 해결이 되지 않아도 문제지만 성격적으로 불안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자아 실현하는 데까지 훨씬 더 힘들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되게 풍족하게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또 사랑도 충분히 받았고 외부적으로 에너지를 엄청 소비하고 소진되는 그런 성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고민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선행돼야 될 겁니다. 우리가 아이를 키우다 보면 갈등 상황이 필연적으로 옵니다.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아들이는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 더 많죠. 그랬을 때 사랑과 소속감을 충분히 만족시키고 또 그 사랑과 소속감으로 그것이 토대가 되어 완충지가 되어줍니다. 또 성향에 따라서 주입식 교육이 맞는 친구들이 있고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래서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부모님이 하고 싶다 이러실 경우에는 아이의 성향 검사라든가 또 사랑의 완충지 역할을 내가 먼저 충분히 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탐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또 해줘야 하는 거는 존중 욕구까지인 것 같습니다. 자아 실현은 스스로 하는 것이지 남이 해주면 사실 자아 실현이 이미 아니잖아요. 충분히 사랑을 느끼게 표현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면 자신의 길을 스스로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최근 연구를 좀 더 볼까요? 2023년 Science Education in Theory and Practice에 실린 논문입니다. 매슬로 욕구 하이라키를 연구한 논문입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의 동기가 어떻게 욕구 피라미드 발전과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 건데요. 성과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들의 노고를 공감해주고 또 자신의 개인의 일상을 보호해주는 일과 삶의 균형이 밸런스를 맞추도록 회사에서 도와주었을 때 생산성이 높아지고 직원들의 행복도가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세계적인 기업 구글 같은 경우 2007년부터 직원들을 위한 명상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삶의 밸런스 유지를 통해서 직원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하고 이를 생산성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고도의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신 연구 하나를 더 보면은요, 2022년 연구인데요. Psychology Today의 논문입니다. 제목이 멋있습니다. Great Leadership, 위대한 리더십인데요. 직장에서 직원 욕구를 해결해 주는 것이 어떻게 기업의 성과와 그리고 개인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또 식으로 직원 욕구를 해결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직원의 욕구를 리더가 잘 파악해서 인정해주고 안정감을 조성했을 때 직원들이 회사에서 본인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고 그것이 기업의 성과랑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매슬로 욕구 하이라키가 왜 나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법론인가에 대한 저명한 논문들을 중심으로 이론적 바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논문을 찾아서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이 방법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 뇌과학 연구에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입증한 것 알고 계시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말을 구체적이고 진심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확신과 신념이 있어야 진심으로 또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긍정확언이라고 하는데요. 긍정확언 방법을 차용해서 이 채널에서는 선택의 힘을 키우는데 포커스를 두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망설이는 것은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무조건 좋고 또 무조건 옳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소중한 것은 분명 존재하고 나다운 것 또한 존재합니다. 우리가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헷갈리는 것은 나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좀 더 확실하게 알게 된다면 앞으로 마주할 선택을 잘 하고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겁니다. 물론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나를 들여다볼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 채널은 그것을 안내해 드리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꾸준히 들으시고 제가 제안하는 활동들을 틈날 때마다 하시다 보면 아마 두세 달 정도 후에는 여러분의 삶이 어느새 단단해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설명란에 걸어둔 자료집 중에 1번 욕구 분석부터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나다운 삶을 디자인하세요.